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여수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과거 직원들에게 욕설과 폭행을 일삼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최근 법원은 해당 이사장의 갑질 혐의를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했지만 당사자는 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최황지 기자입니다. 여수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일했던 A씨. 3년 전 코로나19에 걸려 늦게 출근했는데 업무에 피해를 줬다는 이유로 직위 해제를 통보받았습니다. 당시 전무는 부모님이 서명한 사유서까지 받아오라고 지시했습니다. 코로나 걸린 게 큰 죄였을까? 내가 그렇게 직위해제 당하고 부모님 사유서를 다 받아와야 되고 내가 큰 잘못을 졌을까? 자책과 불안에 시달린 A씨. 6개월 이상의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당시 전무는 현재 여수모 새마을금고 이사장으로 재직 중입니다. 사원부터 이사장까지 오랫동안 새마을금고에서 일한 그를 둘러싸고 욕설, 폭행, 협박을 당했다는 갑질 제보는 취재진에게 잇따랐습니다. 의자에 앉아있는 직원의 머리를 두꺼운 서류 뭉치로 내려치거나 코앞에서 주먹질하고 코를 잡고 밀치는 등 피해자는 다르지만 가해자는 같았습니다. 수십 명 그만둔 직원들 다 안타깝고 좀 더 빨리 다른 직원들과 이렇게 힘을 합쳐서 목소리를 내지 못했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실제로 A씨가 해당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강요, 폭행 혐의에 대해 법원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사장은 1심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나질 않고 폭행 등 갑질에 대해서도 부인했습니다. 직원들이 그 당시 제가 이제 그 어려운 공고를 위해 살리는 과정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 것은 기억이 없어요. 오래돼가지고. 빗자루는 어떻게 된 거예요? 때리는 사실이 없는데 때렸다고 그래가지고. 논란이 커지자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내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중앙회 측은 해당 지점의 조직 문화 전반을 점검하고 불법, 부당한 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중 제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최양지입니다. 대한민국 탄소 중립의 방향과 남해안 남중권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어제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전남도와 여수시 등이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는 전남이 탄소 중립 선도 도시로 나아가야 하며 여수를 중심으로 한 남해안 남중권의 COP33 유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와 함께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오는 2030년까지 전남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하고 해상풍력, 태양광 단지, 아리백 산단 구축 등 강력한 탄소 중립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광양시 금호동과 중마동을 연결하는 교량 건설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 상습 교통 정체를 완화할 대책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지역 주민들 간 찬반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양시 금호동 금섬 해안길입니다. 이곳에서 바다를 건너 중마동 와우지구 청암로로 연결되는 해상교량이 내년 2월 착공될 예정입니다. 광양제철소가 건설해 광양시에 기부 찬합하기로 한 가칭 중금대교는 접속도로를 포함해 길이 451m, 폭 22m의 4차선 도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대마다 중마동과 금호동 간 상습 교통 정체 현상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광양시의 민선 8기 핵심 사업이기도 합니다. 금호대교 일일 교통량이 약 2만 7천 대 정도 됩니다. 그리고 기로대교 일일 교통량이 약 2만 8천 대 정도 됩니다. 이에 따라서 중금대교를 가설하게 되면은 일일 약 1만 9천 대 정도가 분산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교량 건설 사업 계획이 알려지면서 지역사회 내에서 찬반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금호동 지역 일부 주민들은 중금대교가 금호동 주택단지를 관통하면서 학생 통학로 문제 등 주거 환경이 크게 악화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금호대교의 확장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금호대교를 확장하고 그리고 금호대교에서 제철소까지 메인 도로를 확장해서 주택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그 대안입니다. 중마동 주민들의 입장은 또 다릅니다. 중금대교 가설은 지역의 수건 사업이라며
교통 환경 개선은 물론 와우지구 상권 활성화 등 지역 경제에 활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왕래하면서 주민들 간에 상당히 소통도 잘 될 걸 보고 이걸로 와우 지구가 얼마나 발전이 되겠습니까만 이거에 됨으로써 상당히 지금 이쪽에 무지개 다리도 있고 이 다리가 생기면 상당히 또 볼거리도 많이 좀 생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중금대교의 착공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제기된 지역 주민들 간 찬반 논란, 당분간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지난 2일 순천대와 목포대가 대학통합공동추진위원회 4차 회의를 갖고 양 대학의 통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선 교명 선정 절차와 시기, 통합대학의 거버넌스 체계 등에 대한 실질적인 협의가 진행됐습니다. 특히 통합대학의 교명은 양 대학이 중심이 돼 내부 구성원과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하고 이르면 다음 주 중 구체적인 절차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가 추진했던 오는 27년 3월 전남국립의대 개교 목표가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을 경우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가 지난달 인천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의사인력 양성 규모를 결정, 내년 상반기까지 신설의대 정원 배정 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28년 8월부터 최대 1년 6개월의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예비 인증 평가 뒤 오는 30년 3월 의대 개교를 제시했습니다. 목포대학교는 교육부가 보수적으로 추진 일정을 잡아 오는 30년 3월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며 현행법으로 29년 3월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으면 27년 3월 통합의대 개교는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환경과 사회 그리고 구조를 이해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공생의 가치를 익히는 ESG 교육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남의 학생들도 ESG를 이해하기 위해 산과 들로 직접 나와 잊지 못할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드넓은 자연이 펼쳐진 해남의 산이 정원에 목포의 초등학생들이 모였습니다. 환경과 사회, 거버넌스를 뜻하는 ESG를 배우는 현장형 실천 교육, ESG 상상학교 학생들입니다. 도시가 아닌 숲속에서 나무 사이를 오다니는 거미가 되어 직접 자연의 일부가 되어 봅니다. 배려하는 사회를 만들고 그다음에 깨끗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꼭 지켜나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원사의 설명을 듣고 무심코 지나쳤던 풀 향기를 맡아보며 자연과 공생의 중요성을 새삼 깨달은 학생들. 자신이 사는 지구를 만든 신이 돼 정원을 가꿔보는 시간은 단연 인기였습니다. 아이들은 직접 원하는 공간을 가꾸며 환경과 사회, 공정한 규칙에 대해 이해했습니다. 직접 흙을 다지고 식물을 심어보며 깨끗한 나만의 자연을 완성시킵니다. 이거 심고 막대로 한 다음에 터널 만들고 꾸미려고 하는데 동물들과 사람들이 같이 터널을 통해서 나갈 수 있는 터널을 만들고 있어요. 사람이 숨을 쉬는 데는 식물이 필요하고 지속 가능한 자연의 소중함을 지키기 위해 더불어 살아가는 공생의 자세가 더욱 중요해진 지금 ESG의 가치를 미래 꿈나무들에게 심어주는 교육의 필요성도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나와 타인,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공생의 교육을 하게 함으로써 어린 학생부터 이렇게 체험하게 되면 미래 사회에 대비한 중요한 능력을 키우게 될 것이라고 해서 이것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상상하는 지구 ESG 상상학교는 전남의 숲과 바다, 강 등 천혜의 자연을 무대로 오는 11월까지 매주 수요일 총 10차례 공생의 가치를 교육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오는 8일 수시원서 접수를 시작으로 2026학년도 대학 입시가 본격적으로 막이 오릅니다. 학령 인구가 계속 줄어들어 치열한 생존 경쟁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사립대학들은 전체 모집 인원의 90% 이상을 뽑는 수시 모집에 특화 인재 양성과 장학 등 다양한 특전을 내세우며 신입생 모집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남도가 중점 추진하는 탄소 중립, 아리백 정책에 맞춰서 미래 에너지 기술학부를 신설해 태양광과 풍력 배터리 등 에너지 신산업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실무형 특화 인재 양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기학과인 한의학과는 올해 광주와 전남 고교 졸업 예정자와 졸업자만을 대상으로 뽑는 지역 학생 전형을 따로 신설해서 지역 인재 양성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졸업생 1000명 이상 대학 중 7년 연속 취업률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문 인력 양성의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중점적으로 홍보하고 지난 2019년 전국 최초로 AI 특성화 대학을 표방하고 나선 호남대는 전교생에게 AI 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광주시가 중점 추진하는 인공지능 전문 인재 양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미래 자동차와 에너지, 문화 콘텐츠 등 광주의 3대 특화 산업과 연계한 맞춤형 교육으로 졸업과 동시에 현장에 적응할 수 있는 실무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신입생 유치에 발벗고 나섰습니다. 6년 연속 국가 서비스 대상 AI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저희 대학은 우수한 인재를 기르고 우리 우수한 인재들이 우리 지역에서 취업하고 정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저희 대학에 앞장서서 확장시켜 나가겠습니다. 광주대학교 역시 지난해 문을 연 기업가 정신센터를 통한 다양한 융복합형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실무 인재 양성으로 신입생 유치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다는 계획입니다. 지역 대학들은 이 밖에도 다양한 장학금과 해외 어학연수 등 신입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복지 혜택으로 타 대학과의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오는 8일부터 본격 시작되는 2026학년도 대학 수시 모집. 지역 사립대학들은 90% 이상을 수시를 통해 신입생을 충원하게 되는 만큼 특화 인재 양성을 통한 경쟁력 확보로 학력 인구 감소 추세를 헤쳐나가기 위한 사활을 건 몸부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어제 치러진 202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에서 광주와 전남에서 3만 100여 명이 응시했습니다. 광주는 고3 재학생 등 16,500여 명이 응시했고 이는 지난해 응시원보다 670명 정도 많은 것입니다. 전남은 고3 재학생 등 13,500여 명이 응시했고 지난해보다는 1,100여 명이 늘었습니다. 내일 개막하는 2025 광주 세계 양궁 선수권 대회를 앞두고 분쟁 지역의 선수와 임원단에 대한 경비와 경호 등이 강화됩니다. 광주 세계 양궁 선수권 대회 조직위는 경찰 등과 협의를 거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 분쟁 지역의 선수단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해 숙소와 동선을 분리하고 24시간 순찰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대회에서 북한 측이 참가 여부를 밝히지 않으면서 사실상 북한의 참가는 무산됐습니다. 전남 드래곤즈가 7년 만에 순천에서 홈 경기를 개최하며 상위권 추격에 나섭니다. 전남은 오는 27일 K리그2 31라운드 부천FC 1995와의 경기를 제순천 광양 향후의 날 네이밍데이로 마련하고 경기 장소도 순천 팔마종합운동장으로 변경합니다. 전남은 현재 승점 45점으로 리그 4위를 기록 중이며 3위 부천과는 같은 승점 차, 2위 수원과는 7점 차로 추격하고 있습니다. 1억 원 이상의 고액 기부 모임인 아너소사이어티에 여수의 70대 독지가 신정환 씨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전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난 2일 전남 163호, 여수 25호로 선정된 신 씨의 아너소사이어티 가입식을 진행하고 감사패와 함께 핸드프린팅을 전달했습니다. 이날 신 씨는 우리 사회에 어려움이 있는 이웃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 용기 냈다며 작은 나눔이 큰 변화를 만들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